우아한 살림.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우아한 살림 문을 엽니다. 포슬포슬 잘 삶은 햇감자는 생각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돌죠. 아 뜨거 하면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요. 그냥 감자만으로도 맛있지만 또 요렇게 저렇게 응용해서 반찬으로도 많이 쓰이는 게 또 요즘 햇감자죠. 오늘 우아한 살림 이보은 생활요리연구소 대표인 이보은 요리연구가와 함께 감자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 배워볼까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보은입니다. 네. 오늘 화장이 너무 예쁜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제가 했는데. 아, 그러세요? 솜씨가 또 네. 메이크업 솜씨도 대단하시네요. 요리 솜씨뿐만이 아니라. 손재주가 좀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자랑을 하니까. 아니에요. 오늘 정말 네. 소녀 같아요. 화장 그래요? 이렇게 연하게 하시니까 훨씬 좋아요. 네. 네. 자,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그때가 하지였잖아요. 네. 하지였어요. 네, 하지 네. 무렵에 감자가 제일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하지 하니까 하지가 도대체 뭐지 할 텐데 바로 우리나라의 24절기 중에 10번째 절기가 하지예요. 네. 근데 이 하지는 사실 감자가 7, 8월이 제철인데 하지 전에 감자를 캐야 네. 하지가 지나면 바로 장마가 들거든요. 네. 그러면 땅속에서 감자가 썩거나 아니면 분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 전에 캔 감자가 가장 분도 많고 그 포슬거리는 그 은박분이 있잖아요. 네. 그게 가장 많고 그다음에 먹었을 때 단맛이 많이 나고 그래서 하지 감자를 제일 좋은 감자로 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뭐 하지 때 나오는 감자는 그냥 뭐 별 고르지 않아도 다 맛있나요? 다 보물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도 또 그러면 그래도 특별히 또 감자 고르는 법이 또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마트 같은 데 가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게 결정장애가 생겨요. 너무 많게 되면. 그럼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바로 흙이 많이 묻어있는 감자인가를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 하지 햇감자 같은 경우에는 흙이 많이 떨궈져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껍질이 굉장히 얇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감자 그러면 이렇게 골이 있어서 거기서 싹이 좀 나지요. 네. 싹이 전혀 없는 것들을 고르시고요. 그다음에 만져봤을 때 네. 단단하고 무게감이 있는 묵직한 것을 고르시면 네. 가장 좋은데 근데 그렇게 골라서 사면 또 혼나요 주인분들한테.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네. 감자가 약간 여린 갈색으로 포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시면 네. 아주 맛있는 감자로 우리가 쪄먹거나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그 네. 감자 싹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싹이 없는 네. 거를 골라야 된다. 네. 저희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가정 시간에 배우기를 감자 싹에 독이 있다고. 네, 맞아요. 네. 그 감자 싹의 독은 굉장히 식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어머님들이 감자가 싹이 이렇게 막 나기 시작하면 도려내시거든요. 네. 또 도려내도 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는 구입해서 바로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네. 근데 혹시라도 이제 내가 감자를 한 박스나 샀는데 네. 너무 많이 샀다 이럴 경우에는 감자 사이사이에 사과 하나씩만 넣어주시면은 감자에 싹 나는 걸 조금 방해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감자의 수분감이 조금 지금 하지 감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신문지를 뭉쳐서 사이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네. 습기를 신문지가 빨아들여서 독성이 나는 그 싹을 조금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싹이 났다. 이거 아까운데 조금 도려내고 먹을까? 네, 여름 하지 감자는 싹은 별로 안 나지만 네. 혹시라도 오래 보관했던 감자에 싹이 나 있으면 반 정도로 완전히 잘라내시고 드시는 네. 게 좋고요.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싹 든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면 나중에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꼭 그렇게 해서 잡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그럼 감자는 그냥 냉장고에 보관 안 해도 되는 거죠? 감자는 냉장 보관을 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냉해를 입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실온에 두시는데 하지 감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름생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름에 강해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만 보관하시면 한 박스 내내 아주 잘 드실 수가 있어요. 네.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 네. 이왕이면 신문지를 사이사이 또는 사과도 좀 넣어놓고 사과 하나 정도. 사과 하나 정도. 약간 네.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네. 그리고 습기를 싫어하니까요. 네. 습기만 안 낳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감자를 오래 네. 보관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오늘 사연 먼저 좀 소개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찐 감자를 좋아하는데요. 맛있게
맛있게 쪄먹는 비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요. 저희 남편은 소금에 찍어 먹는데 저는 설탕이 좋다고 합니다. 요리 연구가로서 감자에는 어떤 쪽이 더 잘 어울리는지 판결을 내려주세요. 하셨어요. 요거는 제가 무승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기호에 맞게 소금으로 약간의 감자의 단맛을 네. 중화시켜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워낙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감자의 단맛에 더한 단맛을 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요거는 뭐 어느 게 옳다고 할 수가 없고 기호의 차이거든요. 네. 제가 무승부 드리고요. 아, 그래요? 우리가 사실 감자를 찔 때 어머님들이 이거 감자 그냥 삶아 먹자 이러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쪄서 먹는 게 더 맛있다고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통감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껍질이 있는 상태로 삶는 경우 네. 방법이 있어요. 막 물을 그득 넣고 네. 삶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감자가 속까지 다 익었어요. 네. 그럼 물을 다 따라버리세요. 음. 따라버리고 냄비 안에 있는 감자를 센 불로 하고 난 다음에 흔들어요. 굴려요, 냄비를. 그냥? 네. 네. 그러면 감자 안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감자의 분을 막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포슬포슬하고 뭐랄까요. 수분감은 있으되 찐덕이지 않고 씹었을 때 그 달콤함이 입안에 싹 감돌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분이 입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자의 단맛을 음미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럴 때는 껍질을 일단 깨끗이 씻어서 그렇죠. 해서 껍질째 네. 먹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쌀뜨물의 맨 마지막 헹군물을 꼭 쌀뜨물로 해주시는 게 살균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고요. 껍질째 먹으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찜기에 찌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찜기에 찔 때는 한 가지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크니까 좀 잘라서 찌자. 뭐 반 갈라서 찌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감자 안에 있는 단성분이 증기랑 같이 막 날아가 버려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찔 때도 통감자로 찌는 게 가장 맛있고요. 네. 근데 찌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렇죠. 시간이 좀 오래 네. 걸리죠. 그래도 찌는 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전에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냄비에다가 밥사발 있잖아요. 네. 주발, 네네네. 스테인레스 그걸 엎어놓고 밑에 물을 약간만 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감자를 놔서 불 조절을 잘 해가면서 찌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수분감이 조금 돼서 감자가 훨씬 더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요리연구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괜찮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냄비에 있는 수분을 완전히 날려라. 이게 네. 훨씬 더 맛있어요.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데 우리 대표님은 네. 설탕과 소금이 무승부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요. 만약에 감자가 약간 작아요. 이럴 경우에는 껍질째에 설탕 뿌려서 굴려서 약간 무염버터에다가 노릿노릿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감자, 네. 통감자를 좋아하고요. 네. 만약에 집에서 감자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쪘다 이러면 약간의 소금을 위에다가 뿌려 먹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네. 저는 뭐 감자마다 다 다르니까요. 네. 네. 뭐 맛있는 감자는 뭐 어떻게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네. 삶거나 찌거나 하면 김치랑 먹잖아요. 네. 감자는. 이게 왜냐하면요. 전분을 입안에서 호기롭게 소화를 잘 시키는 게 바로 김치예요. 유산균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하지 감자를 SNS에 올리면서 열무김치를 딱 올려서 먹었는데요. 열무김치. 네, 그것도 좋고요. 제가 작년에 담아놨던 갓김치가 좀 묵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 이렇게 딱 올려서 먹으니까 안성맞춤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감자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목이 좀 메이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김치랑 같이 드시는데 요새 양배추가 좀 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배추 물김치 같이 해서 국물까지 호로록 잡수시고 양배추 오독오독 씹어 드시면 감자하고 아주 천상궁합이에요. 네. 저 지금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목이 메고 너무 먹고 싶어서. 그림이 막 그려져요. 네. 포슬포슬하게 삶아놓은 감자와 네. 또 열무김치 네, 또는 또 물김치, 양배추 물김치. 그거와 또 네. 막걸리 한 사발. 막걸리요. 좋죠. 아침부터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네. 그림이 막 그려지니까 갑자기 막 침이 또 넘어가고 그러네요. 네. 자, 네. 지금 문자 하나 소개하고 갈게요. 3549님. 감자 반을 잘라서 밀가루 섞어서 팩하면 좋고요. 이분은 또 얼굴에. 네네. 네. 나머지 반은 얇게 슬라이스 쳐서 물기 쭉
빼서 오븐에 구워내면 별미예요. 더운 날 샤워하고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하면 금상첨화예요 하셨어요. 아우 살찌시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감자로 팩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또 도움이 되나요? 감자의 미박 효과가 좀 있어서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팩이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팩이 유행하지 않았을 때는 감자 곱게 갈아서 약간 물기만 뺀 다음에 감자에다 밀가루 넣거나 아니면 요거트 같은 거 섞어서 얼굴에 붙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햇살 따가울 때 자외선 많이 쏘였던 손, 팔 이런 데 약간 좀 불긋불긋할 때 감자팩 해주면 조금 미백 효과가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또 미용 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6817님. 어릴 적 고향집 부엌 아궁이 속에는 잘 익은 감자가 가득. 이걸 꺼내서 마당 평상에서 9식구가 맛있게 먹고 웃음꽃이 대나무 사이로 메아리치고 그립네요. 와, 이 정겨운 풍경이 또 그려지네요. 무엇보다도 감자는 사실은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먹는 것보단 너른 평상에서 이렇게 다들 무릎 맞대고 먹는 게 아주 최고죠. 네. 네. 자, 그런데 사연 또 하나 잠깐 이것만 하고 갈게요. 강원도 출신인 아내가 엄마가 해주시던 감자전이 먹고 싶다고 합니다. 일단 감자는 잔뜩 사왔는데 감자전 부서지지 않게 부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강원도에서 사 먹는 것과 그와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비법도 가르쳐주세요. 네. 감자전 맛있는데 사실 집에서 하면 자꾸 부서져요. 네. 근데 감자를 일단은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 강판에 곱게 가세요. 네. 곱게 갈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냥 그 감자에 앙금을 조금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의 쫀득이면서 찐득한 그런 느낌을 가지려면 그냥 앙금 내리지 말고 그냥 가른 거에다가 약간의 녹말 전분만 더 섞어서 부쳐주면 아주 맛있는데 그냥 하면 너무 질죠. 그렇죠. 정석적으로 하시려면 강판에 가른 것을 감자를 곱게 짜요. 네. 그럼 안에 물에서 가만 놔두면 앙금이 가라앉겠죠. 그 앙금에다가 요 짜놓은 것을 같이 반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찹쌀 가루를 약간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약간 쫄깃쫄깃한 질감이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 후라이팬에 부치는데 감자전은요 사실 들기름에 지지는 게 가장 맛있어요. 그래서 식용유하고 들기름을 반반 섞어서 두른 다음에 들기름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면 그때 감자전 반죽을 한 국자를 놓고 넓게 펼쳐서 그 위에다가 청양고추 곱게 다진 것 그다음에 빨간 고추 다진 것을 위에다 놓고 요새 시장에 가면 쑥갓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쑥갓 대만 뚝 잘라서 이파리 조금 넣고 앞뒤로 붙이시면 강원도 우리 휴게소 가면 그런 거 많이 식당 가면 많잖아요. 그 감자전을 집에서도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자 가는 게 힘들어서요. 맞아요. 쉽게 갈 수 있는 남자분 방법이 시켜야죠. 손쉬운 방법 1위. 남자를 시켜라. 남편 시켜라.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감자 이 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아가지고요. 믹스에 갈면은 또 별로 맛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얇게 채 썰어서 그냥 또 부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바삭바삭해서. 맞아요. 이게 바로 스페니쉬 감자 팽구이라고 그래갖고요. 제가 예전에 잡지 촬영 많이 했을 때 그때 메뉴 개발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스페니쉬 감자 팽구이 스페인 메뉴예요? 이게 독일에도 있고요. 스페인과도 이런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변형을 시켰어요. 아주 곱게 채 썰어서 물을 거의 빼지 않아요. 빼지 않고 거기에다가 감자 전분이나 부침가루만 2스푼만 딱 넣어요. 그래서 서로 성글게 이렇게 버무리면 얘네들이 반죽은 아니지만 부침가루 때문에 또 전분이 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들러붙거든요. 그거를 무염 버터를 바른 팬에다가 한 국자 넣고 꾹꾹 눌러서 얇게 펼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베이컨 좋아하면 베이컨 다져서 뿌리거나 아니면 스페인에서는 여기다가 하몽을 다져서 뿌렸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반을 접어서 먹었는데 저는 이렇게 뿌린 거에다가 치즈 있죠. 치즈를 딱 올리고 반을 딱 접어요. 그러고 나서 맛있겠다. 모짜렐라 치즈. 그러고 나서 바로
접시에다 담아내면 먹을 때마다 감자 우와. 그 사이사이에 치즈가 쫙 늘어나죠. 네. 요거 맛있게 오늘 저녁이라도 간식이라도 저 좀 당장 준비하시면 해보고 좋을 싶어요. 것 같아요. 네. 감자전은 채 썰어서 하는 거는 많이 해봤는데 네. 왜 그 생각까지 못했을까요? 이게 저의 한계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맛있게 먹으려면요. 마요네즈에다가요. 네. 그냥 우리 진간장을 약간 넣고 섞어요. 네. 그걸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네. 감자전 이렇게 채 썰어서 붙이고 모짜렐라 치즈 넣어서 착 접어서 먹고 싶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감자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감자 하면 이제 밑반찬이 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밑반찬 이야기는 노래 잠깐 듣고 나서 계속 이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뜨거운 감자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고백.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우아한 살림 이보은 요리연구가와 함께 감자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감자전까지 얘기를 다 해봤고요. 근데 감자하면 뭐니 해도 이제 반찬으로 많이 먹잖아요. 반찬이죠. 그러니까 밑반찬으로도 그렇고 도시락 반찬으로도 많이 이제 만드는데. 근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감자로 밑반찬 만들어 놓으면 조금 있으면 상하게 되죠. 그래서 감자로 밑반찬 할 때는 딱 2-3개 정도가 가장 알맞는데. 흔히 알고 있는 거 많이 하는 감자 게 볶음, 감자 조림, 뭐 그런 것, 감자찜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감자 볶음의 실패 요인을 제가 하나 짚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9726님이 감자를 기본으로 하는 밑반찬도 소개해 주셔야 하셨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자 볶음을 하실 때 어머님들이 감자를 채를 썰잖아요. 채를 썰고 물에 한번 헹궈요. 전분이 빠지라고. 그러고 나서 볶는데 한참 볶으면 감자가 다 부러져 있고. 물에 안 헹구면 안 돼요? 안 헹구면 후라이팬에 감자 전분 때문에 다 들러붙죠.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헹구질 않아서. 어머님들이 감자채를 썰고 나면 팔팔 끓는 물에 감자채를 한번 넣었다 빼세요. 그걸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자꾸 타서 기름을 자꾸 두르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넣은 다음에 마늘 향이 조금 올라오면 감자채 볶은 것을 집어넣고 이제 버무려서 볶고 난 다음에 하얗게 볶는 게 맛있으니까 소금으로만 간을 하면 좋은데요. 소금 간 하기 전에 만약에 집에 국간장이 굉장히 어머님한테 받아서 맛있다 이러면 조선간장으로는 맛을 내고 소금으로는 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통깨 조금 뿌려놓고 왜냐면 참기름 이런 것들은 안 뿌려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감자에 참기름 뿌려서 오래 보관하잖아요. 나중에 이상한 쩐내 나거든요. 그래서 참기름 안 뿌리고 통깨만 뿌려서 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또 실패 많이 하신 게 조림이죠. 어떤 조림은 굉장히 짜게 되고 어떨 때는 좀 싱겁게 되고 이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자를 깍둑 썰기 하고 난 다음에 찬물에 약간 헹궈서 건지세요. 그럼 전분기가 좀 빠지겠죠. 자, 냄비에다가 간장, 청주, 맛술 요거를 비율을 3:3:3으로 넣고 동일로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감자 3개 정도 깍둑 썰었던 거 집어넣고 볶아주세요. 근데 볶을 때 뭘 넣느냐? 바로 식용유를 약간 넣어주세요. 그러면 코팅이 되어서 윤기가 좀 나겠죠. 그래서 다 볶아지면 한번 집어 먹어보세요. 그러면 살캉하게 잘 맛있게 씹힌다. 그리고 간도 배했다. 이러면 꺼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설탕이라든지 이런 거 안 넣었잖아요. 쌀조청을 약간 넣거나 아니면 약간의 꿀을 넣어서 버무리면 아주 맛있는 감자 조림 드실 수가 있고요. 달달하고 윤기가 나고. 제가 그러면 감자로 좀 일품 요리 만들고 싶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감자 두루치기인데요. 감자 두루치기요? 보통 돼지고기 두루치기만 아시죠? 딱 그거예요. 감자를 얄푼얄푼하게 슬라이스를 하세요. 그래서 찬물에 좀 헹군 다음에 여기에 뭐가 같이 들어가면 좋냐 하면 느타리 버섯, 그다음에 양파 같이 채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감자 두루치기니까 그 돼지 불백에 두루치기 양념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고추장, 고춧가루 1:1, 그다음에 간장, 파, 마늘, 나중에 참기름 약간 섞어서 그거 그냥 넣고 계속 볶으세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왜냐면 간이 살짝 스며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다시마 우린물 한 4분의 1컵만 넣어주시면 굉장히 잘 볶아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맨 마지막 단계로 뭐 하냐면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약간 뜸을 들이세요. 그러면 수증기 때문에 감자가 잘 익어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빨갛게 볶아진 감자 두루치기가 딱 나오죠. 그러면 반만 지어서 네. 같이 양념까지 비벼 드시면 금상첨화지요. 네. 저를 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게 만드시는군요. 네. 아우 정말 이 코너 할 때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렇게 목도 메고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먹고 싶은 욕구만 생겨요. 아 큰일 났어요. 자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하나만. 네. 그러면 일품 요리 이제 이렇게 두루치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 음식처럼 먹을 수 있는 느낌의 감자 요리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큰 감자를 고르세요. 5개 정도. 그러고 나서 0.5cm 크기로 잘라요. 납작납작하게. 네. 그래서 오븐에 200도씨 오븐에서 15분 정도 구워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시판하는 스파게티 소스 많잖아요. 네. 그거 좀 듬뿍 발라요. 네. 그리고 피자 치즈, 모짜렐라 치즈 올리고 만약에 집에 말린 바질이 있다 그러면 바질. 저 같은 경우에는 바질을 요새 키우거든요. 그래서 생바질 조금 다져서 위에 올리고 오븐에 200도씨 오븐에서 5분간만 구워내면 이건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피자 도우 같잖아요. 네. 감자 피자예요. 이렇게 해서 뭐 아주 시원한 좋을 것 같고 시원한 맥주랑 같이 해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샴페인하고 같이 놓으셔도 좋은데 요새 어머님들 도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도마 위에다가 종이 유산지 쫙 깔고 요 감자 팬구이 쫙 올린 다음에 파티용으로 또 내놓으시면 아주 좋고요. 아이들 생일 파티도 생일 파티도 좋고 하나씩 집어먹기 좋고 펜션이나 이렇게 바캉스 놀러 가시잖아요. 오븐이 없는데 사실은 펜션에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네. 전자레인지 갖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와 이것도 일품 요리네요. 감자 피자. 네.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서. 네. 저희 감자하면 또 이제 흔히 이렇게 감자 튀김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선생님. 많은 분들이 이제 감자튀김은 햄버거집에서만 먹는 줄 알고 집에서는 잘 안 해 드시잖아요. 네. 그거 이제 집에서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무젓가락 굵기로 일단은 채를 썬 다음에 찬물에 좀 담가 놓으세요. 찬 얼음물에. 그러면 감자는 주로 요리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썬 다음에 찬물에서 일단 한번 헹궈주는 게 좋네요. 왜냐하면 그 감자 전분이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튀겨내면 서로 이렇게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찬 얼음물에 조금 담가 놓고 그다음에 건진 다음에 종이 타올로 물기를 완전하게 닦아요. 네. 그러고 나서 튀김가루 약간만 넣고 버무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마늘가루도 넣고 양파가루도 넣고 그래요. 양파 가루라면은 말린 양파 가루. 말린 양파 가루 된 거. 그럼 양파 침 냄새가 좀 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몇 도씨냐면 한 160도 정도 되는 튀김기름에 바로 튀겨내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그 상태로? 예, 그 상태로. 네. 그러면 아주 맛있는 감자 포테이토 칩 이거 드실 수가 있어요. 감자튀김. 누구나 좋아하죠. 감자튀김은. 아유 뭐 어르신들 손이 가죠. 여기 토마토 케찹 하나만 곁들여주면 아이들은 그걸로 한 끼 끝내려고 하는데 그거는 간식으로만. 왜냐하면 감자가 GI 지수가 좀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맛있는 감자 이야기 이보은 요리연구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밑반찬 뭐 걱정 없으시죠?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문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또 몇 분 선정해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끝곡 준비되어 있네요. 추가열에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또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